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랑이가 주인공인 전래동화를 모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깊고 깊은 산 속에 아주 사나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힘이 세고 무서운 눈을 번뜩이며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곤 했죠. 토토야, 무서운 호랑이가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니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조심하거라. 할머니, 부모님이 조심을 시켰지만 귀염둥이 토토는 겁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단다. 어느 날 토토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산길을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어요. 토끼는 맛있는 당근을 구해 친구에게 선물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풀숲 뒤에서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 서라. 오늘은 네가 내 점심이다. 토토야, 얼른 꾀를 내서 도망가. 호랑이님, 잠깐만요. 제가 아주 맛있는 은매소가 있는 곳을 알아요. 호랑이는 귀가 솔깃했어요. 소라고. 당장 그리로 나를 안내해. 토토는 호랑이를 데리고 가시덤불과 돌이 가득한 험한 길로 향했어요. 아직 멀었니? 너 나를 속이는 거라면 당장 잡아먹어버릴 거야. 호랑이님, 제가 어떻게 덩치가 산만한 호랑이님을 속이겠어요? 전 힘없는 작은 토끼인걸요. 토토의 안내에 따라 덩치 큰 호랑이는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다 그만 꽁지가 가시덤불에 꽉 끼어 버렸어요. 으악, 살려줘. 호랑이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 호랑이 꽁지를 반대쪽에서 세게 잡아당겼어요. 호랑이 살려. 조금만 참으세요. 이놈아, 호랑이 죽는다. 어서 나를 풀어다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토토가 잡아당긴 호랑이의 꼬리가 몸에서 쏙 빠져버렸어요. 호랑이는 아프고 창피해서 엉엉 울었고 토토는 웃음을 참으며 뒷걸음질 치다가 산 너머로 도망쳤어요. 호랑이님,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머니, 꼴이 없다고 호랑이님의 힘도 사라진 것은 아니죠? 호랑이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을에 가서 의원을 데려올게요. 안 된다, 얘야. 소문난단 말이다. 어린 놈을 얍잡아보다 큰 코 다쳤구나. 그 뒤로 호랑이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산속 어딘가에 꽁지 빠진 채로 숨어 살고 있답니다. 할머니 끝이에요. 호랑이가 불쌍하다. 다음 시간에는 호랑이와 토끼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두톡TV. 오늘은 어린이 친구들에게 재해석한 전래동화 해님달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숲속 작은 집에 다정한 어머니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시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며 남매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밤이 찾아오자 집 안은 어두워지고 촛불만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고 남매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그때 문 밖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 열어라. 엄마다. 찰떡 사왔다. 누나는 그 목소리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엄마의 그 고운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털이 북실북실한 손에 밀가루를 잔뜩 묻혀 문 안쪽으로 디밀었어요. 우리 엄마의 손은 그렇게 큼지막하고 털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일을 많이 해서 부어서 그래. 호랑이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꼬이기 위해 찰떡을 던졌어요. 찰떡을 주면 믿겠니? 누나는 방문이 열리는 순간 겁에 질린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어두운 밤 속으로 달아났어요.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남매를 쫓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남매는 커다란 소나무를 발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껏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두 아이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님, 저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빛나는 황금 밧줄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남매는 밧줄을 꽉 붙잡았고 밧줄은 아이들을 하늘로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그렇게는 안 되지.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으려 나무를 타고 쫓아왔어요. 아이들을 따라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밧줄이 내려왔고 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힘을 쓰자 줄이 그만 툭 끊어졌어요. 호랑이는 비명과 함께 숲속으로 떨어졌어요. 남매는 손을 맞잡고 하늘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동생을 지키려고 호랑이를 피해 도망을 쳤던 누나는 해가 되어 따뜻한 빛으로 세상을 밝혔어요. 착한 동생은 달이 되어 고요한 밤하늘에서 은은하게 빛났답니다. 누나, 나 밤이 무서워. 누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까? 가끔씩 누나는 달님이 되고 동생은 해님이 되었습니다. 종종 같이 있기도 했죠. 엄마가 찰떡을 가지고 7 고개를 넘어 집으로 오던 길이 보입니다. 그 언덕에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호랑이와 싸웠던 엄마의 기원이 모여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해님과 달님이 된 남매는 오늘도 낮에는 누나가, 밤에는 동생이 엄마의 동산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오늘은 바로 동지날, 팥죽을 끓여 먹어야 하는 특별한 날이었죠. 할머니는 팥죽을 끓이려고 했는데 어라? 팥이 부족하네요. 이웃집에 가서 팥 좀 얻어와야겠구나. 할머니는 지게를 지고 이웃집으로 향했어요. 팥을 얻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숲풀 사이에서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으악, 호랑이다. 할멈,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무섭게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벌벌 떨면서도 꾀를 냈어요. 호랑이님, 오늘이 동지인데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대접해 드릴 테니 맛있게 드시고 그 뒤에 저를 잡아 드시면 어떨까요? 좋다. 해가 지면 찾아가겠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팥죽을 끓이며 훌쩍훌쩍 울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오면 어쩌지? 그때였어요. 송곳이 톡톡 뛰어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가 사정을 얘기하자 송곳이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팥죽 한 그릇만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멍석이 대굴대굴 굴러와서 같은 말을 했고 맷돌도 대구르르 굴러와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말똥도 통통통, 지게도 덜컹덜컹, 물독도 둥둥 떠다니며 모두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작은 친구들은 작전 회의를 했어요. 송곳이는 문고리에 숨어 있고 멍석이는 마루에서 기다려. 맷돌이는 문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자. 그렇게 계획을 짜는 사이 빠르게 밤이 찾아왔어요. 할멈, 나왔다. 무서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아야! 송곳이 호랑이 손을 콕 찔렀어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 집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멍석이 휘리릭 감싸버렸어요. 으악!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위에서 맷돌이 쿵 하고 떨어져서 호랑이를 꽉 눌러버렸어요. 호랑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말똥 때문에 미끄러져서 또 넘어지고 지게가 호랑이 엉덩이를 콕콕 찔렀어요. 물독은 차가운 물을 호랑이에게 확 끼얹었고요. 아야야야, 이게 뭐야? 이런, 나! 간다 할멈. 호랑이는 혼이 난 채로 허겁지겁 도망가 버렸어요. 호랑이를 쫓아낸 할머니는 작은 친구들은 함께 맛있는 팥죽을 나눠 먹으며 따뜻한 동지를 보냈답니다. 혼쭐이 난 호랑이는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해요. 작은 친구들이 힘을 합치니까 무서운 호랑이도 이길 수 있었네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굶주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 먹을 것을 찾아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왔어요. 배가 고파 한 걸음도 뗄 수가 없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집집마다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초가집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집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자꾸 울면 호랑이가 온단다. 그러니까 울지 말거라. 하지만 아기는 그 말에도 계속 울기만 했어요. 호랑이는 창가에 앉아 흐뭇하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 인간들은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고. 그때 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곶감 줄까? 맛있는 곶감 먹을래? 그러자 신기하게도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호랑이는 크게 놀랐습니다. 헉, 곶감이라는 놈이 나보다 무서운 존재구나.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던 아이가 곶감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조용해졌잖아. 그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곶감을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 여기고 황급히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붕 위에서 뭔가가 털썩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어요. 실은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소로 착각한 거였어요. 이야, 소가 이렇게 크네. 도둑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완전 다른 생각을 했답니다. 아, 이놈이 바로 그 무서운 곶감이구나.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뻔했어요. 으악, 곶감이다. 곶감이 날 잡으러 왔어. 호랑이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둑도 깜짝 놀랐어요. 이 소가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떨어질까봐 꽉 붙잡고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온 산을 뛰어다녔어요.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고 돌을 뛰어넘고 개울을 건너면서요. 한참을 달리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그제서야 자기가 소가 아니라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헉, 이게 호랑이였어? 도둑은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후다닥 도망갔답니다. 호랑이는 그제서야 등에 타고 있던 곶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곶감이 가버렸다. 이제 살았다. 호랑이는 기뻐하며 산으로 도망갔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학문이 뛰어난 젊은 선비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어느 날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선비는 발을 헛디뎌 깊고 어두운 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굴 안을 둘러본 선비는 경악했습니다. 곳곳에 동물들의 뼈가 널려 있었고 구석에는 3마리의 새끼 호랑이들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호랑이 굴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공포에 떨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내 발로 엎드려 절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는 어리지만 호랑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가져온 떡을 꺼내어 새끼들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배고픈 새끼들이 관심을 보이자 선비는 더욱 뒤로 물러나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새끼 호랑이 하나가 발톱에 가시가 박혀 아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가시를 빼주고 상처를 천으로 감아주었습니다. 그때 어미 호랑이가 사냥감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선비를 발견한 호랑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치료해준 선비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호랑이와 선비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이제는 제법 호랑이와 사람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가 본능적으로 일어서며 도망치려는 자세를 보이자 호랑이는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호랑이는 선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새끼들이 어미를 말렸지만 호랑이는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다. 굴이 여기 있다.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 선비를 구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호랑이한테 둘러싸인 선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덩어리를 굴 속에 던졌습니다. 연기와 화염이 굴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연기에 질식할 위험에 처한 새끼들을 어떡하지? 결심을 굳힌 선비는 새끼 중 한 마리를 안고 밧줄을 잡았습니다. 굴 밖으로 나온 선비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밧줄을 다시 굴 아래로 던졌습니다. 올라오시오. 함께 나가야 합니다. 햇살이 비치는 굴 밖으로 나온 어미 호랑이는 새끼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로 다른 종이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숙여 선비에게 감사를 표했고 선비 또한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 후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호랑이 가족은 깊은 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 외딴 길을 혼자 걸어가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루 종일 먼 길을 걸어 다리가 아팠지만 어서 마을에 도착하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웬 커다란 함정 구덩이가 있었고 그 안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너무 깊어서 호랑이가 아무리 뛰어올라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돌봐야 할 새끼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망설였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였지만 곤경에 처한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주변에서 긴 나무 가지와 덩굴을 찾아 단단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정 가장자리에서 밧줄을 내려 호랑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참 후 호랑이는 함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그네는 힘들어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함정에서 나온 호랑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이봐, 고맙긴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굶었어. 마침 좋은 먹잇감이 눈앞에 있으니 참을 수가 없구나. 나그네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 숲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영리한 토끼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어나왔습니다. 잠깐, 호랑이님.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뭐야?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너도 잡아먹어주랴? 잠시만요, 호랑이님. 저는 이 나그네가 정말로 당신을 도왔는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다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작고 약한 나그네가 어떻게 호랑이님 같은 큰 분을 구할 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거짓말일 거예요. 정말 호랑이님이 그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호랑이는 성큼성큼 함정으로 가서는 펄쩍 뛰어들었습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빠져 있었단 말이다. 이제 믿겠느냐? 토끼는 함정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 이제야 진실을 알겠어요. 호랑이님이 정말로 함정에 빠져 있었군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호랑이는 영원히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그네님,
이제 가시죠. 이놈이 나를 속였구나! 호랑이는 함정 안에서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지혜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토끼와 나그네는 함정에서 울부짖는 호랑이를 뒤로하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호랑이는 오랫동안 함정에서 나오지 못한 채 빗물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밤과 열매를 먹으며 살았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매일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톡 TV, 오늘은 전래동화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는 호랑이 편이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언젠가는 호랑이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꾀가 많은 토끼가 숲속에서 배고픈 호랑이와 마주칩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 달려듭니다. 재빨리 꾀를 낸 토끼는 살려만 주면 맛있는 떡을 주겠다고 합니다. 떡이란 말에 솔깃해진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고 토끼는 돌을 주워 모은 뒤 모닥불을 피우면서 굽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굽고 있을 찰나 떡은 꿀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며 토끼는 꿀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토끼가 자신을 속여 도망치는 줄 모르고 떡이 먹고 싶은 생각에 고개만 끄덕입니다. 토끼는 금방 돌아오지 않고 배가 고픈 호랑이는 참지 못한 채 빨갛게 달아오른 돌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으악! 뜨거워! 입안에 화상을 잔뜩 입은 호랑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입과 턱을 싸매고 다녔습니다. 어느 봄날 호랑이는 막다른 길에서 작은 토끼와 다시 만났죠. 화가 치민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달려들자 꽤 많은 토끼가 말했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새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알려드려요? 아니면 저를 잡아먹는 것으로 만족하실래요? 호랑이는 날아다니는 새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황홀한 표정으로 토끼를 따라 숲으로 갔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리면 새들이 입속으로 들어올 거예요. 넓은 벌판으로 나오자 토끼는 호랑이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호랑이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 토끼는 넓은 벌판과 숲에 불을 질렀는데 그것들이 타는 소리가 새의 날개짓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입을 벌리고 있던 호랑이는 새를 먹을 생각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결국 불에 데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호랑이와 토끼는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호랑이는 더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토끼를 만나 혼쭐을 내주겠다고 단단히 벼르던 차였습니다. 호랑이님, 이번에는 정말 맛있는 물고기들이 많은 곳으로 안내하겠으니 노여움을 푸세요. 토끼가 살랑거리며 호랑이를 꼬셨어요. 그 말에 솔깃해진 호랑이는 이번에도 토끼를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꼬리를 강물에 담그면 물고기가 쏙쏙 달라붙어요. 정말 쉽죠? 요렇게 잡은 것을 몇 마리는 그냥 먹고 몇 마리는 익혀 먹고. 알았다. 너는 물고기를 익혀 먹을 나무나 구해오너라.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이에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얼음 구멍에 꼬리를 담그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하러 간 토끼는 돌아오지 않고 물고기가 잔뜩 잡히긴커녕 오히려 추운 날씨 때문에 꼬리까지 물속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지나가는 동물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할 처지에 이르렀어요. 동물 세계에 소문이 날 대로 난 호랑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옛날 어느 고을에 기이한 변고가 잇따랐습니다. 해 진력이 되면 노란 안개가 깔리고 우물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아이들과 가축이 병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악귀의 짓이라며 밤이면 대문을 굳게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 소문이 관아에 이르자 조정은 이름난 장수를 내려보냈습니다. 장군은 마을을 돌아보고는 장정들에게 북과 징을 준비시켰습니다.
모두 제 말씀을 따라주세요. 이번 일은 칼과 활을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에게는 마을의 옛 금기와 산신제 이야기를 묻고 무당에게는 부정을 금하게 했죠. 그날 밤 장군은 낡은 사당에 홀로 남아 향을 올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힘을 빌리러 왔소. 촛불이 꺼질 듯 흔들릴 때 사당 밖 솔그늘에서 호랑이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군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자네 임금께 청합니다. 이 고을을 해치는 것을 함께 몰아내 주시오. 호랑이는 코끝으로 땅의 냄새를 맡고는 낮게 한 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동쪽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장군은 즉시 진을 짰습니다. 그리고 대문마다 문배를 붙이게 했습니다. 왼짝에는 갑옷 입은 장군상, 오른짝에는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상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북을 매달아 바람에도 울리게 했습니다. 아이들 손에는 솔가지, 가장들은 팥과 소금 그리고 쑥을 한 돛박씩 쥐게 했죠. 귀신은 직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소리와 불, 그리고 범의 기세를 두려워합니다. 한밤 삼경 색강 위에 누런 안개가 다시 일었습니다. 장군이 신호를 올리자 북과 징이 울었고 횃불이 켜졌습니다. 호랑이는 장군보다 반발 앞서 안개의 가장 짙은 곳으로 미끄러지듯 달려들었습니다. 장군은 청룡원 얼도를 비껴들고 허리춤에서 부적을 뽑아 강가의 오래된 느티나무에 붙였습니다. 억울하면 말을 하라. 부디 사람의 피를 끈토록 해라. 그때 강 가운데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몸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가 먼저 뛰어올라 목덜미를 찍었고 장군이 큰 칼로 그림자의 발자국을 끊었습니다. 잡귀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자 장군은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묶어둔 붉은 실을 끊고 소금 한 줌을 던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샛별이 떴습니다. 그 밤 이후 우물은 다시 맑아지고 닭이 새벽에 3번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장군에게 논밭을 내어 상을 차리려 했지만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정초에 대문에 장군상과 호랑이 그림을 붙이고 이 고을을 지킨 산군에게 첫 햅쌀을 올리면 됩니다. 호랑이는 사당 마당 끝 솔그늘로 가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울고는 산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고을 어귀의 바위는 범바위, 사당은 장군당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설마다 대문에 장군과 호랑이 그림을 붙였고 밤에 아이가 울면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우리 집 문에는 장군과 범이 버티고 서 있단다. 신기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